자, 지난 앞 시간에 그, 어, 이걸 한번 읽어봤잖아요. 이제 봤는데, 자, 앞 시간에 이제 지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앞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욕망, 욕심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책에 인심은 사욕이므로, 자, 인심은 사욕. 우리 마음속에는 인심이 있고 도심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고 도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이거든요. 도심.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 천심은 좋은 마음이고 인심은 조금 이제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본다면, 자, 인심은 사욕이므로 위태롭고, 인심은 유의하여, 이제 중용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유위,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유미하여,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미, 아주 미미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태롭게 하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바람직한 것, 이것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일까요? 이제 그래서 도심은 유미하여, 오직 미묘해서, 아주 적어서,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이므로 정미하다. 작고도 미세하다. 보이지 않는다. 흐릿하다. 이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욕을 없애면 천리가 분명해진다. 사욕. 개인의 욕심을 없애고 나면 뭐가 남게 됩니까? 바로 천심이 남게 되는 거죠. 욕망에 가리워져서 결국 이 밑에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의천 선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욕도 있고 도심도 있지만, 인간이 사욕을 억제하고 그 도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은 한 인간의 개체적인 존재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도심이라는 규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길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이라고 하는 개체의 의지는 인정될 수가 없었다. 인간의 정신작용을 이렇게 규범화했으므로 지라고 하는 방향 역시 규범화되어서 지의 개체적인 작용을 불허하게 된다. 자, 개체적인 작용은 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은 나라고 하는 개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속에는 뭡니까? 보편타당한 모두의 가치, 공론, 이 공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욕이라고 하는,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결국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사욕에 의해서 덮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미미해지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심을 놓아버리면 바로 이 공적 가치이라고 하는 공심이 드러나게 된다. 천심이 드러나게 된다. 자, 이 천심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서 바로 시가 작용한다, 자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야기를 했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요? 이제 자, 요 부분입니다. 인품 칠정은 응물시감하고 감물 음지하니 막비 자연이라, 이렇게
막비자연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님이 없다. 자연스럽다죠. 자연스럽다. 아님이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강한 긍정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감물, 이 물에 감응되어서 지, 뜻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요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실론 윤재근 선생이 우리 실론에 대해서 윤재근 선생이 굉장히 이 책이 보십시오. 이렇게 두터운 책이 실론에 대한 책입니다. 엄청난 두께죠. 이 시론에 대해서 문심조령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선인들의 시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근 선생의 이 시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 시론을 다 모아놓은 그 책으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수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직이 온하고, 그 다음에 관이 율하고, 그 다음에 꿋꿋하면서도 잔인하지 않고, 강하면서도 포악함이 없고, 단순하면서도 오만하지 않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오만하지 않는 것, 단순하면서도 오만하지 않는 것. 자, 이게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긍정적인 요소,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은 자, 요 구절은 자, 요 부분은 아까 저기 순임금 이야기 했잖아요. 자, 순임금께서 시를 말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 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요 말을 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임금이 시를 정의하면서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피어 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를 전하게 임명한다. 그러니까 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관장하는 그 관리로 임명한다. 기한 집의 자제들을 가르치는데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기를 잃지 말 것이고, 강직하면서 온화하기를 잃지 말 것이고, 너그러우면서 위엄 있게 해라. 그리고 꿋꿋하면서도 잔인하지 말 것이며, 단순하면서도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읊은 것이며,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하고, 운율을 따라야 하고, 바로 음률은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관장하는 관리를 시키면서 관직을 주면서 이 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음악을 관장하는 전학이라고 하는 관직을 주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순임금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대를 전학에 임명한다. 기한 집의 자제들을 가르치는데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기를 잃지 말 것이며, 너그러우면서도 위엄 있게 하여라. 그리고 꿋꿋하면서도 잔인하지 말 것이며, 단순하면서도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읊은 것이며,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하고, 음률은 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고담 말에 바로 입니다. 시언지 가영은 하니 재심 위지하고 발언 위신이라. 시자는 지자요. 시자는 지자니 지인 성정하여 300지패
기니 사무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품 질정하야 하니 응물 시감하고 응물 음지하니 막비자연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순임금입니다. 가장 그 먼저 우리 역사에 들어갈 때, 역사로 들어갈 때 순임금, 우임금,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이제 가장 먼저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순임금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에 대한 가장 그 최초의 실론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시를 가르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직하면서도 뭡니까? 온해야 한다. 자, 직하면서도 온해야 한다. 이거 아까 이전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서 음악에 대한 조화로움과 예에 대한 순서, 그죠?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가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예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조화로움과 덧붙여져야 된다. 오버랩이 돼야 된다. 이 그죠?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오버랩 겹쳐져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늦게 온 사람이 다리가 아플 때 규칙은 규칙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규칙 이전의 사람인 것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세되어 버리죠.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사회가 팍팍해지죠. 경직돼지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 되면 이 사회의 문화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기입니다. 막비자연스럽지 아니한 막비자연, 자연스러움을 계속 읽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몫이라고 봅니다. 규칙을 규칙으로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회는 경직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경직된 사회에서는 사람은 그 경직함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피해가려고 합니다. 바로 법가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가 사상가들 선자가 성악설을 주장했고 성악설을 통해서 법가 사상으로 나아갔는데 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의미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법가 사상가로 너무 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망함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진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진나라의 경직성은 결국 어디에서요? 법과 규칙만을 강조할 때입니다. 자, 논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논어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논어는 다음날 내가 논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뭐 한번 또 논어 동양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동양철학 고전 읽기에서 논어 명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논어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뭐 지금 시간에는 시문학이기 때문에 자, 시문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 하면서도 직에 머물지 않고 따뜻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따뜻할 온자요. 자, 비커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물이 담겨 있습니다. 날이 차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얼게 되겠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불을 이렇게 지핍니다. 불을 지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따뜻하게 되죠. 따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바로
융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융복합입니다. 융복합. 자, 이겁니다. 불을 지피는 것. 불을 지피는 것. 이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 불을 지피는 거. 자꾸 북돋아주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따뜻하게 하고,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이 속에서 이것이 조화로워지면서 제2, 제3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온고지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온고. 옛 것을 온해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뭐 거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논어의 얘기죠. 자, 뭐 논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불을 지피는 것, 리더의 몫이다. 자, 여기 직이온입니다. 이 온, 따뜻할 온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관, 너그러우면서도 그 속에 율,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만들어주는 위험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 꿋꿋하면서도 뭡니까? 꿋꿋하지만 포악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잔인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하면서도 뭡니까? 단순하면서도 오만하지 않아야 된다. 내 길을 간다. 이게 오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 길을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 오만함이 유연함을 포함을 할 때 굉장히 그 바람직한 대도 무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참 괜찮은 자, 순임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도표화해 봤습니다. 도표화해 봤어요. 자, 요 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재심, 마음 속에 있을 때 바로 요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탁 드러나는 것. 자, 여기에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재심, 마음 속에 있는 요 마음이 우리가 지라고 할 때, 이 지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합니다. 자, 발현이 된다. 이건 되죠. 자, 마음속에 있을 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발현이 될 때 바로 이제 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성도 있고 정도 있어요.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성도 있고 정이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것. 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으면 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여기 이제 마음이 되겠죠.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하늘로부터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성. 아까 천품 이렇게 했죠. 하늘로부터 하늘이 부여하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천성입니다. 천성인데, 천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명. 천명은 천품. 하늘이 주어졌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이라고 하고요. 이 성의 또 다른 말을 우리는 덕이라고 합니다. 덕. 인의 예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로 덕이라고 하죠.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의 잘못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 내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죠,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은 볼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계량화, 이제 시킬 때 바로 이 덕이 되는 건데, 이 사덕은 뭐였습니까?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의 예지. 자, 인의 예지입니다. 인의 예지, 예지, 이렇게. 뭐 갑자기 시문학을 하면서 이제 사상을 하게 돼서 이상한데, 자, 이 부분은 시를 왜 익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인의 예지입니다. 인의 예지를 손에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인의 예지, 인한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측은지심, 의한 마음을 수호지심, 예한 마음을 사양지심, 감사하고 양보하는 마음, 지한 것을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이 성이다는 거죠. 이 성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천명이고 천성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심이라고 하는 거죠. 도심. 자, 도심. 이게 바로 도심입니다. 가장 정제되어 있는 순수한 마음. 이게 바로 도심입니다. 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인의예지에서 나오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 겁니다. 그런데 요 성 속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몸을 통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는 성을 뭐라고 합니까? 리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여기에 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 기를 우리는 몸입니다. 자, 몸으로 드러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몸에 의해서 드러나서 몸으로 이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죠? 정으로.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칠정. 칠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있고 몸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과 정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함께 보는 거죠. 이와 기, 이걸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기는 분명히 다르고 성과 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애초에 기와 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였고 성과 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화의 과정, 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겉으로 드러나면서부터 뭔가 꿈틀꿈틀 되면서부터 이 정 속에 요 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 속에서 드러나는 이 욕이 결국 리와의 간격, 즉 차별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욕망을 죽여야 된다. 이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죽여라, 없애자. 이게 공부의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 자,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제 이겁니다. 학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가르칠까? 바로 이제 시부터 가르치자 이겁니다. 시. 자, 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 시학. 시학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학, 시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자, 요 성이잖아요. 자, 이 성이 그럼 가만히 있는 성이
이 뭔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 혼자 가만히 명상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 원래의 마음이 평정심이라고 한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예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공부는 뭡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인이 나타나든 맛있는 음식이 오든 원래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수련을 해야 하고 수양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규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도 필요하고 학문은 이제 자발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발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강제, 억압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발성과 규범성이 조화로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이 직이고 온입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런 어떤 그 동요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것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닥치게 되고 갑자기 어떤 물상이 드러나게 되고 갑자기 뭔가가 내 앞에 놓여질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대상 공간 속에서 놓여질 때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바로 말을 통해서 시로 드러나게 된다. 자, 이 발입니다. 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고든 마음과 온, 따뜻한 마음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 순임금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요 부분 있잖아요. 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요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편협하게, 단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과 요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순임금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서로 잘 영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시에 바로 요게 담겨야 한다. 이게 담겨야 한다는. 시 어렵잖아요. 시를 이렇게 담아야 된다는 거죠. 시를 이렇게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잘 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성정 했잖아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 마음에 있을 때는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물이 딱 등장하게 됨으로 해서 내 감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감정이 언어를 통해서 발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바라보고 동작, 일어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백성에게는 혈기와 심지라는 본성이 있다. 자, 혈기와 심지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인심이라고 하고 요것을 자, 도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 동시에 다 요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화의 과정 속에서 어느 부분들을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가 늘 선택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과 노여움은 변하지 않음이 없으니 물에 나타나 물 사물이죠. 물이 마음이 사물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것, 사물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것, 그죠? 자, 여기 사물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음으로는 늘 저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픈데 음식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물에 나타나 해서 느끼게 되면 바로 움직이게 된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로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시다. 그것을 뭡니까? 붓 끝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그림이 되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은임금은 직과 오는 오늘 함께 갖춰야 하고 관과 율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간과 무학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간과 무호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갖추어진 뭐 가장 순연한 가장 바람직한 이 마음 뜻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인데요. 이 시 속에 요게 그냥 뜻이 그냥 시로만 탁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관념시라고 하죠.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 거니까 관념시죠. 한글로 대체로 우리가 이제 관념시라고 한다면 그 자기 생각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생각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에 사물이 이렇게 딱 놓여지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물이 놓여져 있는 곳 했을 때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시 공간에 들어가 있고, 그죠? 아니면 시골의 어떤 곳에 들어가 있고, 산림 속에 들어가 있고, 내과에 가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바라보는 이 사물들이 내 앞에 딱 펼쳐졌을 때 뭐갑니까?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정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물치지라고 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미 지극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이제 서양의 학자입니다. 사물들은 결과적으로 정신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들이다. 자, 이게 이제 근대 1966년 현대 학자입니다. 서양의 학자가 사물들은 결과적으로 정신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들이다. 그 사물을 융합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볼 때 사물들이란 낱말들 속에, 자, 이 낱말들 속에 살고 있는 진수의 표시들이다. 인간에게 자연은 그 정신을 상징해주고, 또한 말하는 것을 타고난 인간의 천성이 그 자연에다 상징성을 또 부여해준다.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시언지 가영은이고, 그죠? 시자는 지지야, 지인 성정하여 삼백지패 의긴이 사무산이라. 인품은 질정하니 응물 사감하고 감물 음지하야 하니 막비 자연이라. 이것과 이것은 뭐가 차이 있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같다는 겁니다. 예, 같은 부분들을 응시하고 같은 것을 응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 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가 어떤 방향을 잡아 정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바로 시정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정신. 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요점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정신입니다. 그 시정신이 시로 표출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그것이 이제 시고, 시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바로 시정신이다. 시정신은 바로 이 뜻이다. 작가의 뜻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이해가 아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그만큼, 시 속에는, 작가 자신이 담겨 있는 것이고, 작가 자신이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고, 작가 자신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작가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물상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고, 물상을 통해서 그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면서 표출이 되면서 바로 시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와 작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시를 잘 쓰게 하는 것은 작가의 사상, 가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진작시켜 나갈 때 바로 이 시를 잘 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이해가 이제 다 잘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해놓고 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가죠. 자, 공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공부는 이 도표화를 시키는 거예요.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글쓰기, 나를 위한 글쓰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매핑입니다. 매핑. 지도를 그리는 거죠. 예, 매핑. 지도를 그리도록 하는 거. 이 지도 그리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의 의미들에 굉장히 천착할 때 우리는 매핑을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할 때 뭐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매핑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적이거나 단정적이거나 편협적이거나 독단적인 것이 곱혀 없어져야 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함. 그죠?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섭할 수 있는 통섭적 사유, 바로 생각. 그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결국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그 맥을 정리해 보니까 바로 요거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요것을 나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 요것을 바로 나의 어떤 의미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는 그런 엑기스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선과 정이라고 한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정은 선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정이 뭡니까? 인간, 사람의 마음이죠. 자, 인간 마음의 두 가지 근본.
인간 마음의 두 가지 근본.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성이 되는데,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제 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서로 비교하고 생각하면 이 의가 된다. 그래서 성, 정,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언어라고 하는 것도 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자, 모아서 일어나는 것이 심이라 하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의라 하며 분별하여 익힌 것이므로 식이라고 한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과 정 그리고 의이라고 하는 것. 자, 성정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자, 마음은 뭐냐?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아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생각을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이제 이게 모아진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사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분별할 때 우리는 식이라고 합니다. 알식자, 지식할 때 식은 바로 이 분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마음은 자, 내적인 것이 바로 이제 본성이 되고, 그죠? 이 마음이 자, 발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정이 되는 것이죠. 자, 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애초에 한 곳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는 것을 바로 의라고 하고요. 그러한 생각들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정,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과 의식은 여기서 원래는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 요거는 A이고 요거는 B이고 이렇게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식이라는 겁니다. 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드러나 보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건 안 보여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드러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 버리면 상대가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식이라는 겁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예, 자, 이런 겁니다. 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공부의 목표도 바로 여기 있고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를 우리는 답을 찾는 공부라고 한다면, 대학의 공부는 문제를 찾는 공부입니다. 문제를 찾아가는 공부입니다. 자, 도심을 심이라고 하고 인심을 정이라 하는데, 도심은 궁극적으로 고요할 때 항상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도심입니다. 내 앞에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내 앞에 없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잖아요. 금덩어리가 탁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져갈까 말까. 일어나는 그 인심과 도심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드러나는 생각들이 바로 정이고요. 이 생각이 원래의 마음과 같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법을 통해서 같아지도록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학문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이든지
이 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치잖아요. 이제 정치를 통해서, 자, 학을 통해서 이거를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원래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의 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학정이다. 자, 이 학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의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시의 효용성. 자, 그러면 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의 효용성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